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자 36쪽을 펴시고요. 자, 어떤 거 배울 거냐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회를 배웠다면, 자, 이번 시간은 대통령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인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이라서 온라인이라서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시선을 달리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도 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준 요거 학습지 있죠? 잠시만. 어 요거 선생님이 준 학습지 이거, 그 다음에 다 빈칸 뻥뻥 뚫어져 있죠? 선생님이 저 수업 중간에 요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줄 테니까 그러면 잘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만든 PPT 위주로 일단 접근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도 꼼꼼히 읽는 시간까지 가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교과서를 꼼꼼히 읽는 게 저는 가면 갈수록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광펜도 다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 있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 문재인 대통령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어떤 지위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대통령 나올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자, 여기 보시면 행정부가 나와 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전이죠, 그 이낙연 국무총리 할 때, 그 다음에 각 장관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부가 조직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건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죠? 그래도 한번 재밌게 가봅시다, 온라인인데. 자, 그러면 자, 전시학습하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조금 복잡해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 지위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떤 거 있었습니까? 당연히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직접 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법기관, 법을 만드는 기관. 이게 두 개가 동떨어진 게 아니죠.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이 만들어져야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맞죠? 논리를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국정을 통제하는 기관, 입법, 행정, 사법. 맞죠? 입법, 행정, 사법. 자,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특히 행정부를 견제하려고 노력을 하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통제하는 기관. 그 다음 하나가 더 남아있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힌트 뭐? 돈과 관련된. 자, 그래서 재정과 관련된 권한입니다. 그럼 어떤 거 있었습니까? 정부가 2021년 555조에 달하는 예산안을 짜가지고 국회한테 넘기니까 국회는 이걸 보고, 오, 잘 짰네. 아, 별론데? 별로, 이런 돈 이렇게 쓰겠다고? 장난해?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의 확정권. 이렇게. 자, 그 다음 쓰고 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결산 심사권. 오케이. 자,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자, 법률 제정 절차. 이거 중요했죠. 교과서 페이지 그대로 봤었습니다. 오케이? 제 얼굴 일로 옮기고, 얼굴을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좀 허전하잖아. 그래서 끼워 넣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10명 이상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도 우리나라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받아들여서, 자, 정부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 갔다가 전문성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게 심의인 거 알죠? 요거는 심의입니다. 심의. 자, 심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뭡니까? 여기서 의결하는 거죠, 본회의에서. 여기서 고민하고, 자, 전문가들끼리 여기서 고민하고, 여기서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정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내면, 자, 대통령이 공포를 하고, 근데 이게 별로다 싶으면 빠꾸시킬 수 있죠. 뭐 했습니까? 법률안 거부권이었죠. 오늘 볼 대통령의 권한 중에 뭐가 나올 겁니까? 법률안 거부권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괜찮네.
처음에 배울 때는 되게 좀 많아 보였는데 이렇게 딱딱 틀만 잡으니까 어렵지 않죠? 오늘 배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디테키즈. 자, 이거 1학년만 하고 있는 건데 너네 그냥 온라인이니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1학년 애들이 이거 재밌게 하는데 넌센스 퀴즈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하리보도 주고 하는데 너네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승만. 자, 이승만은 직성제로 당선되어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OX. 옵니까? X입니까? 잠깐만. 자, 다시 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승만이 직선제로 당선되어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맞습니까? 초대 대통령은 맞는데 직선제는 아니죠.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죠? 갔는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X. 자, 재미 하나도 없나? 1학년 재밌게 한다고. 자,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중임할 수 없죠. 요거는 맞는데, 자, 임기 4년이 아니죠. 몇 년입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다 알죠? X. 자, 대통령은 국군의 총지휘권자이다. 맞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우리가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서 행정부의 역할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건 X고요. 자, 박정희 대통령 사후 전두환 대통령이 이어서 취임했다.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자, 다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따로 찾아보시고, 뭐 다른 학년 같은 경우 여기 넌센스 퀴즈 갔다 오고 막 주관식 문제 하는데 일단 우리가 좀 바빠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 다 맞춘 사람은 하리보 원래 드릴 건데 그냥 알아서 사 드시고. 자, 넘어갑니다. 아무튼 추석 때 많이 맛있는 거 먹을 거잖아. 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자, 헌법 제 66조에 보시면, 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원수. 자, 싫어한다 그 뜻 아니죠. 자, 국가를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은 두 개의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국가 원수.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은, 자, 우리나라의 전체 대표란 뜻이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학습지 1번에 자, 대통령 지위 두 가지 쓰시고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는 뭡니까? 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행정부의 뭐 쉽게 말하면 짱으로서의 지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이거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학습지에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대통령 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임기는 다 알지 여러분들? 다 알죠? 이거 모를 수가 있는데 몇 년입니까? 5년이죠. 맞습니까? 5년입니다. 그냥 두 번째. 자, 중임이 가능하냐? 여러 번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안 됩니다. 자, 다시 대통령이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하죠. 독재 때문이지. 우리나라가 좀 힘든 과거, 독재의 과거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독재가 나오지 않겠다. 자,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중임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바꾸는 얘기도 많이 있어.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학습제도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자, 당연히 독재를 방지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 뒤에 거보다도 이게 훨씬 더 큰 목적이겠죠. 자, 독재가 방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중임은 할 수 없다. 한 번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거의 1년도 안 남았죠. 1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지금 뉴스만 틀면 지금 그쪽 관련 얘기밖에 없죠.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논리와 맥락상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교과서는 되게 복잡하게 나와서 그래서 정리한 거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데 1번 권한과 1번 지위에 따른 권한과 2번 지위에 따른 권한을 우리가 나눠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원수. 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지위. 오케이? 자, 그러면 외교활동 관련. 자, 이거를 우리가 행정부 수반으로 보기 어렵죠. 자, 외국과 조약 체결합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 전체 대표지. 맞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대표로서 가서 뭐 FTA를 체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체결해가지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전체 대표로서의 지위 조약 체결하고 이제 외교 사절을 받거나 아니면 보낼 때도 우리나라 전체 대표로서의 지위로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외국하고 전쟁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나라 대표로서 그걸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지 아까 2번까지 정리됐죠. 학습지 조금 애매하게 4번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첫 번째 거 뭐 적어졌네요. 이거는 자,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외교 정책의 수립에 관한 권한. 그러면 이거는 학습지에 밑줄 한번 그어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학습지에 형광펜 칠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형광펜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우리나라 대빵으로서 뭐 전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자, 국군 통수권이라고 하는데 하고 미리 나와버렸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뒤로 오케이 뒤로 가자 한 번 더. 오케이. 자, 이건 국군 통수권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내가 쓸게. 좀 이따 나올 거긴 하는데 국군 통수권. 자, 글씨가 거의 용이 날아오르죠. 자,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국가 중요 정책 결정 시 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나와 있긴 한데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헌법을 이런 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할 수도 있고, 그다음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국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국민투표 하는데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투표 부의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국가 정책상 엄청나게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의 대표로서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권력의 주인이 국민들한테. 자, 그런 것도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뉴스 많이 보는 사람들 요새 최근에 이런 얘기도 꽤 있었습니다. 그 전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면서 서로 막 되게 논쟁이 굉장히 격화되는 그런 식의 뉴스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뭡니까?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사면권입니다. 죄를 용서해서 형벌을 면제해주는 사면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교과서에는 안 나왔더라고. 교과서에 안 나왔는데 다른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뭡니까? 자, 전쟁과 같은 여러분들 이건 제가 이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국가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질서 유지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으로 넘기고. 굉장히 빡센 거 같죠? 그치? 이건 전쟁 났을 때는 겁니다. 뭡니까? 계엄 선포권입니다. 계엄. 그 말로만 듣던 계엄. 당연히 외적이 쳐들어오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조금 이주시킬 필요도 있고 하겠죠. 그럴 땐 또 군인들이 나서줘야지. 자, 이런 게 계엄권인데 이건 되게 필요할 때 써야죠. 진짜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할 때 쓰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 몇 번 있었죠. 맞죠? 아는 사람들 알겠죠, 이건?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공포하는 거. 이거 무슨 권인지 알죠? 자,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이제 전 국민들한테 적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대표로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적용할 겁니다. 이게 시행될 겁니다. 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딱 공포를 하는 거. 자, 법률안 공포권입니다. 이게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라고 자,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학습지에 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그냥 큰 틀은 뭡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대빵으로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여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쭉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이 있지. 근데 교과서 중심으로.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국군 통수권 나올 건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 대법관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 조금 여러분들 이거 지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있잖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국민에게 알리거나, 이거 지우세요. 이건 법률은 공포권이죠. 아까 위로 갔죠. 이거 지우세요. 오케이? 이건 국민 전체들한테 알리는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지워주세요. 빡빡 지워 그냥. 자, 그런데 그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국회가 만들어진 법이 이건 별론데? 이건 아닌데? 라고 해버리면 빠꾸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뭡니까? 법률안 거부권이었습니다. 요거는 이거 아니야. 이거 쓰지 마세요. 학습지에 쓰지 마시고 요것만 써주세요. 요것만. 자, 법률안 거부권. 요거는 당연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맞겠지. 당연히 국회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거니까. 맞죠? 자, 논리 알겠죠? 공포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맞는데, 자, 법률안 거부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다. 교과서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률을 집행하는 필요한 상황에 대통령의 명령을 내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헌법이죠. 헌법. 그 밑에가 뭐 있습니까? 법률이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법을 제대로 배우면 알겠지만, 그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령 시행령인데, 자, 이렇게 법은 법인데 요거보다 좀 약한 법. 자, 이거를 우리가 대통령이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령인 거지. 이것도 약간 법의 성격을 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밑에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대통령도 명령을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법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예? 그러면 행정권과 연관된 거겠죠. 그래서 대통령령 발표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행정부를 구성하고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자, 행정부 지휘 감독권. 뭐 이건 당연한 거겠지. 행정부 수반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공무원을 임명을 누가 합니까? 뭐 외교부 장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나중에 해임도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뭐 있었습니까? 뭐 국무총리, 뭐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있잖아. 건의할 수 있다고 대통령한테. 네가 임명했으니까 이거 네가 잘라라.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공무원 임명할 때 면직 잘라버릴 때 그 임면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권한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처음 볼 때 살짝 헷갈리는데 자꾸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진으로 보면 실제 시험이나 이런 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나온다라기보다 어떤 사례를 주면서 접근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자, 이거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파악해 보자고. 여기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행정부 대빵으로서 만난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만난 겁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만난 거니까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임명장 뚝뚝뚝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행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좀 이따 할 건데, 자, 여기 문재인 대통령 있고 우리 또 이낙연 총리 할 때, 그 다음에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여기 다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총리,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 뭐 장관을 비롯한 여기 국무위원들 막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 회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거의 여기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데 이끈다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권한이겠습니까? 국가 원수겠냐?
행정부 수반이겠냐? 당연히 행정부 수반이겠죠. 오케이? 요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왕이 외교부장. 자, 중국. 접근하면 당연히 이건 우리나라 대빵으로서, 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쭉 한번 봤습니다.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알 것도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과서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37쪽인데 요거는 좀 이따 읽겠습니다. 요거는 이거 좀 이따가 읽게요. 우리가 배운 거 먼저 볼 거니까. 자, 그럼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형광펜 잡으시고, 자, 대통령의 헌법성지, 헌법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대통령, 자, 헌법 66조 행정관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임기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교과서가 여기다 풀어져 있는데 볼게요. 자,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 자, 자르고 여기 1번, 2번. 교과서를 이렇게 깨알같이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다. 행정부 대빵이기도 하다. 2번. 이렇게 지위가 두 개가 있다고. 1번, 2번. 자, 그리고 직접 선거로 선출되면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대통령 뽑는 선거를 뭐라고 합니까? 대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다음 헌법에 의해 5년 할 수 있고요. 임기 보장 2번 안 됩니다. 자, 독재를 막기 위해, 목적이죠. 독재를 막기 위해서 자,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말하고 중임할 수 없다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말 바꾸면 여러분들 말 바꾸는 거 약하잖아. 중임할 수 없다. 한 번만 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독재 막기 위해서.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자, 그럼 대통령의 권한. 자, 교과서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눴어. 이렇게. 자, 보시면 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박스 한번 칠게요. 국가 원수로서. 그 다음 여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가 갈랐다는 얘기죠. 아까 그래서 학습지에 갈라놨습니다. 저도. 자, 보시면 이거 좀 작게 하고 싶은데, 자, 대통령은 조약 체결하고, 자, 그 다음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하며 각각의 뭐 글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외국의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갖는다. 요 말에 그냥 이게 너무 빠져들지 말고,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외국과 이런 일을 결정도 하기도 하고 싸우자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대표로서 국군을 통수하기도 합니다. 국군 통수권이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사면권 얘기했죠. 사면권. 사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면권. 자, 그 다음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 바꾸자고 이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들 전체한테 이제 적용이 될 법을 공포할 수가 있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다. 자, 이거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국민들 전체한테 적용이 될 거니까 대표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자, 한편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 대통령은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고, 자, 이러한 지위에서 대통령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이게 먼저 나왔네요. 자, 임명이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정한 지위를 남에게 맡기는 임명할 때 그 다음에 일정한 지위를 물러나게 하는 잘라버리는 면직, 우리가 그걸 면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래서 임명권이 아니고 임면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 이거는 당연히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욜로 가는 겁니다. 욜로. 자, 그 다음에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에 집행하는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약간의 법이라 그랬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교과서 꼼꼼하고 여러분들 학습지와 교과서를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37쪽 밑에 보시면 요거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자, 문재인 대통령 애국가의 정상회담 참석 이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임 장차관 임명장 수여식 하는 거,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는 거. 굉장히 아까 했던 얘기 바로 나왔네.
자, 어떠한 권한과 관련인지 각각 구분해보자. 한번 써보세요. 자, 한번 써보시고. 자, 가는 뭘까요? 그러면 가. 자, 그러면 가는 당연히 외국가 머시기 하는 거니까, 정상회담 하는 거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될 거고, 나는 자 임명장 행정부에서 일할 사람 임명해 주는 거죠. 맞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그 다음에 법률안 거부권. 자, 입법부가 하는 법률이 별로야. 입법부 이거 이상하게 가는데 거부해야겠어. 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활동 뭡니까? 아까 얘기한 거죠. 이거.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덥다. 잠깐만요. 자, 물 잠깐 마십니다. 자, 행정이란 자 국가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 이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공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려고 열심히 집행하는 걸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건, 법을 만드는 건 국회가 하는 거고, 법을 집행하는 거는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의 뭐 전입신고서 이런 거 작성하는 것도 다 행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군대 가야겠죠? 과연 모병제 과연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군대 한 번은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다움. 요새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번은 갔다 와야 되는 게 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면 아마 모병제로 전환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병무청에도 이거 관리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 다 행정입니다. 행정.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제주도, 우리 도청,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 도청도 있고요. 이번에 지원금도 줬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청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행정입니다. 행정기관. 자, 그래서 행정부가 어떻게 조직이 되냐 하면요. 자, 여러분들 학습지. 자, 두 번째 페이지. 자, 보시면 행정부의 구성과 역할 이렇게 빈칸이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자, 행정부를 통솔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결정을 한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반인 자, 대통령이 하겠죠. 여러분 학습지에 대통령이 나와 있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이제 누가 들어갈 거냐면 대통령을 보조한대. 그 다음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지휘하고 조정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인자죠. 2인자입니다. 오케이? 2인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누굴까요? 자, 누굽니까? 자, 총리가 되겠죠. 지금 이거 아니야. 지금은 이 사람 아닙니다. 이게 좀 이거 옛날 PPT라서 최근 PPT 봤는데 이거 바꾸는 거 내가 깜빡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자, 임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했잖아.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자, 국회가 동의를 해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자,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지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건데,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구. 자, 심의기구.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있었습니까?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심의하는 기구. 자, 아까 국무회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각부인데요. 자, 실질적인 각부가 나눠져서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 부의 성격에 따라 나라의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이 각부를 이끄는 짱들이 다 누굽니까? 장관이죠, 장관. 자, 그래서 장관은 국무총리 요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외교부 장관도 누가 임명했습니까? 자,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그냥 가장 쉽게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2인자 국무총리 있고 그 다음에 행정각부의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 장관 밑에서 각부에서 외교부나 이런 국방부나 이런 장관 부서들이 일을 하는 거고 이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이 어디서 모여서 논의한다고? 여기 있는 국무회의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사람들이 이 여기 행정각부 이 사람들이 좀 열심히 놀지 않고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이상하게 일하고 있는지 좀 검사하고 우리 옛날에 암행어사 맞나? 그렇게 뭐 영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감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전반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감시하고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위가 대통령 직속이기도 하고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감사원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이건 고려시대 있고 조선시대도 다 있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행정부.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너무 쉬운데? 자, 행정부는 자, 38쪽. 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자, 행정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반인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고요. 자, 그 다음 국무총리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각부가 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인, 뭐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국무회의. 그 다음에 이거를 감시하는 감사원. 이렇게 논리적으로 잡으면 알겠지? 자,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회한테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국무총리는 당연히 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걸 왜 그럴까 하면 당연히 그러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2인자니까 행정각부를 지휘하고 조정하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행정각부는 뭐 교육, 경제,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행정을 나눠 맡아서 실제 행정 업무 맞죠? 그래서 국방부 있고 통일부 있고 외교부 있고 오케이? 기획재정부 있고 뭐 재경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교육부도 있고 자,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을 장관이라고 하며 자, 장관은 국무총리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까 우리가 봤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국무회의는 자, 법률의 제정안, 개정안, 뭐 예산안 등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자,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알겠지? 그냥 행정부 구성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싹 다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였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은 감사원이라는 게 있는데 헌법기관입니다. 왜 헌법기냐면 그 목적이 자,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 직접 바르게 수행한 건지 조사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철두철미한 정신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자, 헌법기관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기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인데 당연히 이 기관이 폐지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존속과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행정부인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행정부인데 일 못하고 있으면 싹 다 잡아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수두룩탐구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자, 이거 39페이지죠. 자,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 자, 그래서 제1대장 행정부 대빵. 자, 대통령 좀 표현이 싸다. 그 다음에 행정부가 아까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 뭐 감사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이 감사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얘가 감사원이 이 각부를 잘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 감사원이 있고 여기 누구 들어갑니까? 요거. 여기 누구 들어가겠습니까? 2인자 아까 누구? 총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각 부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거 이제 나누는 거야. 국방부, 통일부.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어떤 거 있는지. 자,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그 다음에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축산식품부, 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환경부, 고용노동부 그 우리
저 노동 관련 법 할 때 우리가 다뤘었죠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약간 민감한 여성가족부 뭐 이런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하고요, 교통질서 유지하고요, 보육료 지원하고 뭐 너무 많지, 너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자, 그러면 이제 행정국가 현상이란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행정국가 현상이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입법보다 행정부가 더 세지는 거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지 두 번째 장 뒤에 보시면, 자, 오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학습지 2번 행정국가 현상이란에 나와 있는데 요거 쓰시면 됩니다.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읽으려면 뭐부터 읽어야 되냐면, 자, 아까 교과서 우리 그 몇 페이지입니까 이거? 아니다. 그냥 교과서 본체. 자, 교과서 내가 안 읽었던 건 이거 하려고 이제 좀 남겨둔 건 36페이지 요거. 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행정권의 의미와 중요성. 자, 아까 읽었던 건 행정권은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입법부가 제정한 법을 집행하는 권한이 다. 근데 이제 집행한다는 게 중요한 거였고요.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행정부에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근대 국가하면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시민혁명 끝나고 나서입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 이때가 근대 국가인데, 이때는 국가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손, 제가 1학기 때 얘기했었죠.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가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절대 개입하지 마라. 근데 국가가 할 일이 별로 없었어. 오히려 그냥 사회 질서 유지하거나, 아니면 외적이 쳐들어올 때 막아주거나, 뭐 치안하고 국방, 이거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 국가로 넘으면 이게 달라졌다 이 말이죠. 현대 국가는 이를 넘어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인 자유와 실질적인 평등. 실질적인 평등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같은 것은 다르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근데 다른 것은 다르게 해주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국가 역할이 요구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근대 국가보다 현대 국가에서 행정권은 더욱더 중요해지는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세지는 게 아까 말했던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행정국가와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뒤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1번 문제 표를 분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석이라는 건 표에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돼. 볼게요. 자, 우리가 법은 두 군데서 나올 수 있죠. 자, 국회의원이 10명 이상 모였을 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정부도 제출할 수 있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오면서 조금 약간 옛날 자료긴 한 10년 전 자료긴 한데 지금 더 심해졌다고 봅니다, 저는. 오케이. 자, 보시면 가결률을 한번 봐보세요. 가결률. 이게 제출한 게 법으로 대문율. 지금 여기 정부 제출안은 87%, 92%, 81%, 72%, 51%. 오케이? 근데 여기는 30%, 37%, 40%, 26%. 지금 최근까지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볼게요. 근데 이게 원래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의 본연의 역할인데 오히려 본연의 역할이 아닌 정부보다도 가결률이 훨씬 더 낮아. 맞죠? 이게 분석입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 활동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냥. 자, 우리나라는 법률안을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자, 근데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가결률은 20% 40% 정도의 반면에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의 가결은 70%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게 분석이야. 어렵지 않죠. 그냥 보이는 대로 쓴 것뿐이야. 이게 분석입니다. 자, 이제는 이걸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뭡니까? 그럼 왜일까? 자, 이번에 문제가 있죠. 의명을 유추할 수 있는 왜 이렇게 될까? 이런 겁니다. 법률안을 마련하려면 그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돼. 맞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몇 년이야? 4년이잖아.
근데 뭐 잘 해서 뭐 2선, 3선, 4선, 5선, 6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법에만 계속 몰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맞죠?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부서에 있으면 평생을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20년, 30년 일한 사람하고 국회의원 한 3, 4년, 4년 뭐 해봐야 4년 한 번 할 때 그 접근성, 그걸 바라보는 시간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전문성이 누가 높은 거야? 행정부 쪽이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진짜 실질적인 법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법률을 마련해 행정의 전문 조직이 필요해지기 시작하면서 행정부의 법률안 가결률이 상정도적으로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의 영향력도 국회보다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행정국가 현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자질을 굉장히 높여야죠. 높여야 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결론은 이렇게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38페이지 나와 있어요. 행정국가 현상. 맞죠? 행정국가 강화 현상. 자, 보시면, 자, 이거, 빈곤, 질병, 노동 문제 등, 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지 국가라고 하고, 이게 최근에는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역할이 많아졌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기능 중 행정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 이걸 우리가 행정국가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국회도 고유한 권한 위에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이게 너무 세져 버리면 권력 분립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맞죠? 법을 만드는 고유 권한은 원래 입법권은 국회 거야. 근데 여기서 다 가져버리면 권력 분립이 흔들려 버리면 진짜 심각한 경우 독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높여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 입법권, 예산안 심의 확정권, 그 다음에 국정감사권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저쪽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